오늘은 교재 47쪽 미분계수와 도함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마음에 준비 좀 하시고. 자, 미분계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증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증분. 그치? 증분. 증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그랬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여기 요점에서 여기 요점의 좌표를 가지고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훔칠 때는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들어갈 때 이게 x 증가량, 이게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증가량을 말하기 힘들지. 왜?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증가량보다는 뭐야? 때로는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량이라 쓰는 게 맞겠죠. 변화량. x가 얼만큼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야. 근데 편하게 그냥 우리 증가량 썼기 때문에 증가량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 자, 그 변화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증분이라고 쓴다고. 증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가한 양, 분량 이런 뜻이겠지. 증분이라 쓰고 그걸 어떻게 쓰냐면 델타라는 기호를 나타내니까 델타. 삼각형 기호. 그리스 문자로 델타야, 델타. 그래서 한글로 변화량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나타낼 거라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x 증분이잖아, x 증분. 그럼 뭐야? 델타 x, x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분해는 뭐겠어? y의 변화니까 델타 y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증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 새로운 개념 아니지? 그냥 기호가 델타라는 기호는 증분 또는 변화량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분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새롭게 배울 텐데, 첫 번째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은 정의야.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그런 거 한번 해볼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그럼 이 그래프가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딱 잡았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책에 맞춰볼게. 여기가 a, fa라고 하자. 맞죠? 이 점의 x좌표가 a라면 그 점의 y좌표는 당연히 fa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 점에 또 다른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자, x좌표를. 그럼 y좌표는 fb가 되겠죠. 이렇게 y는 fx 곡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어. a, fa와 b, fb. 그러면 이 두 점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 점과 이 점을 갖다 놓고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러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했다고요. 그럼 델타 x는 뭡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화할 때 x의 변화량이지, x의 증분이지, 델타 x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갔으니까 x 값은 얼마큼 변한 거야? 이만큼 변한 거잖아, 이만큼. 그치?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겠어? x의 증분이 되겠죠. 그때 y좌표는 어떻게 되냐? y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갔으니까 y좌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화갔어요. 이만큼 변화갔어요. 이게 뭐가 되니? y의 증분 델타 y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를 평균 변화율로 약속한 거야. 정의한 거니까. 약속. 저거를 평균 변화율로 보내자. 정하자.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의 한 점이 다른 점까지 변해갈 때 이 점에서 이 점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x 증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얼만큼 변했구나. 그때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날까? 평균 변화율은 봐봐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 길이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죠. 그래서 너는 b 빼기 a분의 자, 그 다음에 델타 y는 y 값의 차이니까 여기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되겠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겠죠. fb 빼기 f로 쓸 수 있겠거든.
이게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고 보니까 어때? 되게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요거 빼기 요거분의 요거 빼기 요거. 조금 전에 썼던 뭐랑 똑같은 거야? 직선의 길이가 똑같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 그래프상에서 의미는 뭐랑 같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기울기랑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좀 이름이 그럴듯하게 평균 변화라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같은 의미인 거야, 완전히. 됐죠? 자, 근데 이 평균 변화의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냐면 봐봐, 똑같은 그림인데 y는 fx가 똑같이 있는데, 자, 이 점을 내가 뭐라고 그러면 a라고 하면 a라고 하자. 그리고 이 점은 내가 아까 뭐야 b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 a면 a, f가 되겠죠. 이 점을 아까는 b라고 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변한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 델타 x라고 둔다네. x 정분이라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굳이 b라고 안 쓰고 뭐라 쓸 수 있어? a에서 델타 x만큼 커졌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뭐라 쓸 수 있어? a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도 있겠죠. 그니?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면 그때의 y 값은 f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그치? 그 이게 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썼던 평균 변화율의 식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요거 빼기 요거분에 요거 빼기 요거였잖아.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 되니?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하면 델타 x. 헷갈리겠었네, 그치? 쳐볼게. 델타 x 분에 요거 빼기 요거니까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로 쓸 수도 있네. 그치? 식의 형태를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는 식의 형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분계에서는 중요할 건데 일단 평균 변화율 개념을 알겠죠.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으면 x정분, 즉 x좌표의 차에서 분의 y정분, y좌표의 차를 빼는 거니까 그때 두 점의 좌표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자, 이걸 평균 변화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로 약속한 거고 그놈의 기하학적 의미, 우리 그래프사에서 평균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봐야겠구나. 이놈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니? 평균 변화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오케이? 자, 그 다음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변화율은 말 그대로 순간이야. 평균 변화율은 처음과 끝만 보는 거잖아.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상관없어. 신경 안 쓰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처음과 끝만 놓고 봤을 때 아,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따지는 게 평균 변화라면 순간 변화율은 딱 그 한 순간, 그 짧은 순간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자, 보세요. 그냥 정의 자체가 이래. 순간 변화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이렇게 정했어. 앞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로 정했잖아. 그치? 그럼 이만큼 간격을 두고 변화율을 따져본 건데 그거를 순간으로 보려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버린 거야. 그럼 봐봐요. 평균 변화율이 이거잖아 지금. 이만큼 간격에서의 변화율을 따져본 건데 이때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 간격을 매우 좁게 줄여나간다는 얘기지. 매우 좁은 간격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진짜 한없이 간격을 줄여나가면 결국은 어때? 아주 작은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구간에서 그 순간에서의 변화를 따져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을 극한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미분계수라고 해요. 미분계수. 자, 그럼 그림 다시 볼게요. 다시.
똑같이 있어. y는 fx였어. 아까처럼 똑같아요. 자, 여기를 뭐라 할까? 이 점을 a라고 할게. 그럼 a, fA가 되겠죠. 이 점은 b 대신에 우리 함수니까 x, fx로 볼게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두 개의 점이 딱딱 좌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겠죠. 맞네? 여기도 똑같이 하자 일단. 똑같이 할게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d, fb인데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했어. 뭡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는데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 뭘 의미하는 거였어? 요 점과 이 점은 직선의 기울기였죠. 이거.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버려? 이 델타 x가 이거 가는 부분을 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x잖아요. 요 길이가 델타 x잖아. 이 델타 x가 이걸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까? 여기 있던 b가 점점 어디로 다가온다는 뜻이냐? a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야지 이 간격이 점점 작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b에 그것이 하겠죠. 같은 의미 아니야? 델타 x가 이걸 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b가 a로 하나씩 다가온다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리고 극한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하게 이 b가 꼭 어떤 값으로 정해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얘는 어차피 a로 다가올 놈이기 때문에, 즉 값이 바뀌어 나갈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지. 즉 이 점의 좌표가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점의 좌표는 그냥 뭐라 두시면 돼? x, fx로 쓸 수 있겠다. 즉 a, f라는 점과 또 다른 임의의 점 x, fx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하나씩 어디로 당겨오면 a로 하나씩 당겨오면 결국은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구해지겠다. 그건 우리가 순간 변화. 어디에로 모여? x가 a로 하나씩 다가오면 결국 어느 순간이야? x가 얼마의 순간? a가 되는 순간에서의 변화율이 구해지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x를 a로 하나씩 당기면 이 점이 점점 이리로 다가올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점으로 모여 둘 다? a라는 점은 뭐이지? 그러니까 이 순간 변화율 어느 순간이야? x가 a 순간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렇지? 그래서 x가 a 순간의 순간 변화를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f 프라임 f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f 프라임 a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고요. A에서의 순간 변화 또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뭘까? 애초에 이만큼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건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맞니? 근데 x가 a로 당겨버리기 시작했어. x가 a로 점점 다가온다고. 그럼 x가 여기 있다가 조금 더 a로 다가오면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겠죠. 더 다가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너무 못 그려 직선을? x가 여기 있을 때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는데 x가 조금 더 a로 다가오면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요. x가 조금 다가오면 이렇게 밀리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가오면 결국은 이 직선은 어떻게 점점 두 개 사이 점의 사이 거리는 가까워질 거고 그렇게 하나씩 붙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디야? A점에 모이면서 그 직선은 뭐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냥. 점선을 잘 묶어서 그래? 두 점이 이렇게 있어. 그거 봐. 이렇게 있고 저기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또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어질 거고 또 가까워지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또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어지겠지. 그래서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아주 가까워지면 결국은 뭐야?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겠지. 따라서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뭡니까? 그냥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무슨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원래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근데 그때 한 점을 다른 점으로 하나씩 당겨서 합친다고. 합치면 결국 한 점에서의 뭘로 바뀐다고? 접선의 기울기로 바뀝니다. 따라서
미분계수는 곧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미분계수의 식이야.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지.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되는 거고. 자, 평균 변화의 식이 하나 더 있었잖아. 똑같이 해보자. y는 fx 했을 때.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고요? a, fa. 두 번째는 여기 좌표를 b랑 안 두고 뭐라 뒀어? a 플러스 델타 x 뒀죠. 그치?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될 텐데 이 점을 좌표를 뭐라 한다? 이 간격이 델타 x니까 이 점 좌표를 뭐라 준다고요?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다. 그럼 여기 델타 y가 되는 거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한 다음에 여기 델타 x가 0으로 하는 특강을 취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리미트 뭐분의 요거 빼기 요거분의 요거 빼기 하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그런 다음에 델타 x가 이 간격이 어디로 가는 0으로 하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이 또한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 책에서는 델타 x면 귀찮잖아. 그래서 델타 x를 그냥 편하게 쓰려고 델타 x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h로 표현을 많이 해요. 소문자 h로.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바로 f' a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진이 빠지지 벌써? 새로운 걸 두 개나 배워서 그래. 근데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평균 변화는 중요한 건 아니야. 얘를 설명하려면 평균 변화부터 먼저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순간 변화.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의 극한입니다.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의 극한이다. 다시 말하면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두 점을 한 점으로 모으는 떨어져 있는 두 점을 한 점으로 모으는 극한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두 점을 있는 직선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뀝니다. 따라서 미분계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다. 자, 이 내용들이 47쪽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연습장에 써보셔야 될 식을 그림도 그려보시고 처음에는 그치? 그림도 그리고 그림 보면서 식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최종적으로는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림을 통해서 그려가면서 식을 만들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는 암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괜시리 식이 왜 두 개나 나와가지고 그치? 이렇게 된 건데 둘 다 쌤이야. 둘 다 문제가 나오니까 둘 다 기억하시면 돼. 다시 한번 보자. 평균 변화는 쉽지? 기울기니까 그러면 점의 좌표가 A, B로 줘주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평균 변화는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근데 A, B가 아니라 뭐야? A와 간격이 델타 X니까 A와 A 플러스 델타 X 붙으면 너 빼기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평균 변화. 그 평균 변화를 앞에서 뭐 붙인 거야? 극한 붙인 거야, 리미트. 그럼 어떤 극한입니까? 떨어져 있는 두 개가 하나는 합쳐지는 극한이니까. 여기 A고 여기 X로 두면 평균 변화는 얼마입니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인데 여기 앞에 극한 붙어요. 어떤 극한이? X가 어디로 오는 극한? A로 오는 극한 붙은 거. 그리고 정의 좌표를 여기를 A로 두면 여기를 A 플러스 H로 두면 A 플러스 H. 그럼 FA 플러스 H. 그럼 평균 변화가 얼마야? 요거 빼기 오니까 FA 요거 빼기 오니까 H분의 지금 H로 바뀌는 거야. 델타 X가 H로 바뀌는 거라고요. H 요거 빼기 요거분의 H분의 요거 빼기 요거 FA 플러스 H 빼기 FA 두 점 있는 직선의 기울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두 점이 하나를 합쳐지려면 H가 어디로 가야 된다? 0하고 같이 한다. H가 0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지금은 낯설어서 이렇게 느끼겠지만 나중에 너네가 2학기 수업을 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 못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써. 안 그러면 뒤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면서 꼭 연습장 또는 노트에 그려보면서 써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자, 교재 51쪽 보시면 좀 찍을게요. 하나 수업 좀 해야 되는데. 자, 평균 변화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분분의 Y 증분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 식은 어떻게 구한다? 델타 X는 B 빼기 A분의 델타 Y는 FB 빼기 F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좌표를 B를 뭐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B를 A 플러스 델타 X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B 자리를 A 플러스 델타 X 바꾸면 이렇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로 구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밑에 문제를 볼게요. 유형 24번 문제 보시면 평균 변화를 구하라고 했지. 자, fx가 x가 1에서부터 5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변화를 뭐분의 뭐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자 뭐니 1에서 5까지니까 뭐야?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얼마야? 1, 1 집어넣으면 1일 거고 여기는 얼마니? 5, 25겠지. 그러면 그 점을 직선이 줄게 나와. 얼마야? 5 빼기 1분의 25 빼기 1. 4분의 24니까 얼마다? 자, 얘도 보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로 줄일 때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럼 역시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델타 x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지. 그럼 얼마야? 3 빼기 1분의 분자는 뭐가 되겠어? f 3 빼기 f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2분의 자 f3은 얼마입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빼기 f1은 0이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델타 x는 h라고 할 수 있는데 델타 y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알잖아. 함수는 y는 fx 있으면 x가 정해지면 y는 선택권이 없잖아. 이 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x를 독립변수라고 해. 얘는 종속변수라고 그래. 무슨 의미야? 독립은 너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값이. 근데 y는 어때? 종속이야. x가 결정되면 얘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x 1 그러면 계산돼서 그 결과밖에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y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지. x를 바꾸면 자동적으로 y도 그에 맞게 바꿔지니까. 그게 바꿔진 게 이죠. 아까 식에서 봐봐요. 이 식이 평균 변화 식이 두 개잖아. 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x 좌표를 b라 둘 거냐 a 더하기 델타 x를 둘 거냐 차이지. 그럼 결국은 당연히 분자도 없대. 그게 바뀐 거잖아. 그치? y에 대해서는 구별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x가 fx일 때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했어.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이번에 보세요. 똑같아. 여기서 어디까지니까 여기서 이걸 빼겠죠. a 플러스 h에서 뭘 뺀 거야? a를 뺀 게 x 증분. 그럼 그때 y 증분은 f a 플러스 h에서 f a를 빼는 거고요. 분모는 계산할 때는 뭐가 되고 h가 되고 분자는 자 얘 어떻게 돼? 좀 더럽네. x 자리에 a 플러스 h를 집어넣는 얘기잖아. a 플러스 h 그러면 a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h 여기가 뭐가 되니? fa 플러스 h거든? 그놈에서 뭘 빼라고요? fa를 빼라고. a 제곱 플러스 a를 빼라고. 그러면 자 분모 h분의 젠장 정리하자. 여기 a 제곱 나오죠? a 제곱 없어지지? 이렇게 지워버릴게. 그러면 2ah 나오고 플러스 h 제곱 나오고 여기 a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남아? 플러스 h만 남겠죠. 그럼 h 앞으로 딱 치면 2a 이거는 h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그치? 점의 좌표가 문자로 줬기 때문에 평균 변화에도 문자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뭐냐? 평균 변화율의 기본 시계만 대입을 해주시면 돼.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좌표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자, 그 밑에 4번. 자,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5일 때 A를 찾으라 그랬어. 아까는 구간을 딱 주고 그때 평균 변화를 구하는 문제라면 미지수를 주고 평균 변화를 통해서 찾으시라는 얘기네. 똑같아. 자, 평균 변화를 줬으니까 평균 변화를 배우자. 델타 X분의 델타 Y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부터 A까지니까 뭐 빼기 뭐 분해? A 빼기 1분해. 그치? 순서는 상관없긴 해,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큰 줄에서 한쪽 빼는 게 계산이 편하지. A 빼기 1분의 그럼 분자는 뭐가 되니? FA 빼기 F1이 되겠죠. 자, 식서놓고 여기 대입해보자. A 빼기 1분의 FA는 없니? 여기 A가 들어가는 거잖아. A제곱 플러스 3A 빼기 F1은 얼마야? 되지 그러면? 띵띵 그러면 4죠. 여기 인수분해 되나? 몇 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 그지? 따라서 A-1분의 A-1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약분 찍찍 치니까 뭐가 되니? A 플러스 4가 평균 변화로 나왔단 말이야. 그게 문제에서 얼마가 된다고 제시했으니까 5라고 제시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다? 1입니다. 그치? 똑같은 거야. 신경 쓸 수 있으면. 자, 밑에 527 그대로 쭉 해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문제 8번 문제 한번 봐볼까? fx가 이렇게 해줬는데 fx에서 a를 모르네? 근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준 거야? 2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3이라며. 자, 그럼 2에서 4까지 평균 변화를 그려보자. 델타 x분의 델타 y는 2에서 4까지니까 4 빼기 2분의 F4 빼기 F2로 쓸 수 있죠. 그럼 4 빼기는 2분의고. 자, F4는 얼마니? F4는 16 빼기 4A 플러스 2니까 18 빼기 4A야. F4는 18 빼기 4A 빼기. 자, F2도 필요하네. F2는 4 빼기 2A 더하기 2 6 빼기 2A야. 그럼 빼기 F2는 빼기 6 마이너스 2A. 정리할게요. 2분의 18 빼기 6은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2A. 이걸 약분했으니까 6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자, 이게 평균 변화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따라서 얘는 3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미지수를 박아놔도 평균 변화를 10만 쓰시면 간단하게 1차 방정식 끝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평균 변화가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미분계수 하려고 평균 변화를 열심히 연습한 거야. 어차피 미분계수 시간에 평균 변화를 들어있으니까. 자, 이거 다시 보자. 결국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어떻게 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평균 변화율 앞에 델타 X가 분모가 0 많은 극한을 취한 거야. 분모가 0, 즉 X증분이 0 많은 극한을 취한 거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미분계수인데,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되겠네? 델타 X분의 델타 Y는 그 앞에서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떻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여기를 A라 두고 여기는 뭐야? A 플러스 델타 X 쓰면 되겠죠. 이 정도는 델타 X니까. 따라서 X정분 자리에는 델타 X 그대로 쓰고요. Y정분은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델타 X가 귀찮아서 실제로 미분계수식에는 델타 X가 뭘로 들어가니? H로 보통 들어간다고. H로 보통 들어가서 요렇게가 많이 등장합니다.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로 쓰는 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H로 표현해서 저 식이 나온 거라면 이쪽 편이 X라고 이쪽이 A라고 두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F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FX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나올 거고,
그때 극한은 요 x가 어디로 가는 극한? x가 a로 가는 극한 찾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도 결국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옵니다. 비하적 의미는 뭐라고요?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의미가 보이시는 거고요. f'이에요. 됐죠? 자, 그럼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그때 있으니까 들어볼까? 3번.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라 돼 있냐? 문제 제일 위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f'1을 구하는 거라고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보자. f'1을 한번 구해보자. 자, f'1을 어떻게 구할까? 위에 공식 사봐봐. 리미트 두 개 있잖아. h가 0으로 갈 때 맞니?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되겠지. 써야겠다. 그다음 f'a는 a에서 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로 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로 쓸 수 있어. 그럼 생긴 원형을 쓰는 게 좋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개인 취향이고요, 사실은. 자, 이걸 뭐 써볼게, 이거는. 여기 쓸 수 있겠지. f'1은 a 자리에서 1인 거잖아. 그러면 h가 0 할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썼으면 그 다음 계산할게요. h분의 f1 플러스 h는 뭐니? 여기 x 자리를 1 플러스 h로 바꿀게. 1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h. 됐지? 빼기 f1이야. f1은 여기다 1 집어넣자.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럼 극한값 구하는 거야. 정리합니다. h제곱 2h 여기 2h 플러스 4h 1, 2, 3 빼기 3 0되네. 이렇게 나오네. h분의 h제곱 플러스 h니까 h 약분할 수 있겠죠. h가 0 가면 약분하면 h 플러스 4가 나오겠네요. 자, h 플러스 4에서 h가 0으로 가면 여기 0 되겠죠. 0 더하기 4니까 얼마나 수렴하겠냐? 4로 수렴하겠다. 그게 뭐야? f'1이 4라는 거야. 와, 선생님 미분계 4를 구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돼요? 미리 스포 좀 하면은 저거 안 해. 나중에 되면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미분계수 식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셔야 돼. 꼭 숙제할 때 또 미분법 배웠다고 막 미분하지 말고요. 됐지?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4번 가지고 4번은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살짝 줄게. 4번 구할 때 여기 뭐가 또 f'1 구하는 거야? f'1 구하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을 둘 중에서 얘를 택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리미트 1에서 미분계수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극한이야? 1로 갈 때 극한이야. 그럼 저기 뭐야? 이게 1콤마고 이게 x 콤마니까 x 승분은 x 빼기 1분의 얘는 fx 빼기 f1로 쓸 수 있겠구나. 그렇지? x가 1로 갈 때 미분계수니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로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은 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얼마니? 그대로 물어. x제곱 빼기 x. 이런 f1은 얼마야? 0이네. f1은 0이죠. 1 넣으면 0. 그러면 딱 보니까 뭐야? 0분의 5가리 칸이고 약분이 딱 떼지. x-1이고 분자 이수분하면 x-1이니까 약분 찍 붙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만 남아요. x 1로 가면 결과가 얼마야? 따라서 f''은 1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식을 다 써봤어. 우리 좀 더 편하니? 밑에 게 좀 편하지, 그치? 그래서 밑에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에 것도 써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요. 둘 다 해보세요. 그래도 몇 번 쓰니까 식이 좀 눈에 익숙해지죠? 아니? 그럼 어때?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자, 왜 이걸 하냐면 뒤에 가면 그냥 쉽게 미분치는 방법이 있어. 이거 F8에서 바로 나와요. 도함수관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 식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저 식의 형태를 일부러 연습하는 거야. 일부러. 자, 그러면 여기 봐라. 다시 이 식을 다시 봤을 때 결국 봐봐. 미분 개수도 결국은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대입한 분모 0이고 분자도 어땠냐? 0이죠. 네. 분모 0되고 f1 빼기 f니까 0되죠.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이면 미분계수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형태를 만족하면. 그럼 또 어떤 형태를 만족해야 됩니까? 봐봐. 무조건 0분의 0꼴의 극한이 다 미분계수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 분명히 여기 떨어져 있던 얘가 A고 얘를 뭐 A 플러스 H로 두든 뭐 X로 두든 떨어져 있던 두 점을 결국은 이쪽 점을 A로 하나씩 당겨왔지 극한에 의해서. 그래서 한 점을 모았을 때의 평균 변화를 구한 거잖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게 식에 또 분명히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몰라요? H가 0하면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지금 A 플러스 H랑 A죠. 근데 그래서 H가 0하면 극한치하면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어디로 모여? A로 모이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면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하면 요 H가 0으로 가면 요 A 플러스 H라는 점은 점점 어디다 보니 A로 다가오잖아. 그렇지? 떨어져 있던 두 점이 이 극한에 의해서 한 점 A로 모이고요. 그때 이쪽 식이 뭘 의미해야 돼? 평균 변화를 의미하겠죠. 그치? 평균 변화는 뭡니까? X정분분의 Y정분인데 결국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분모에서 그대로 만들어져야지. A, B면 평균 변화를 뭐였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잖아. 항상 평균 변화식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랑 똑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돼?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H도 사실은 뭡니까? A 플러스 H 빼기 A 항상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분모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식도 보세요. 두 번째 식도 보시면 X가 A로 가는 극한에 하면 떨어져 있던 X라는 점과 A라는 점이 X가 A로 가는 극한에 하면 둘 다 어디 모여? A라는 점으로 모이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 될 준비가 된 거고 그때 여기에서 이걸 뺀 게 그대로 분모에 쓰는 거고 저 형태만 만족하면은 여기가 꼭 A가 아니고 여기가 꼭 X가 아니어도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봐요. 자, 여기를 내가 A를 잡고 여기를 요 증분을 꼭 H만큼 증가하는 얘기는 없잖아. 증분을 2H라 그러면 요 좌표는 얼마 되니? A 플러스 2H가 되겠죠. 맞네? 그럼 이때 Y좌표는 얼마 되니? FA가 되는 거 있어. Y좌표는 얼마 되니? FA 플러스 2H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점에 있는 평균 변화는 얼마가 되니? 얘 빼기 얘분의 2H분의 얘 빼기 얘.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여기 있는 점을 데리고 오면 되니까 H가 0으로 가면 2H가 0으로 오겠죠. 그럼 얘도 뭐니? 결국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저거랑 식의 모양이 다르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달라도 결국은 의미하는 건 똑같다고. 그럼 왜 그러냐? H가 0 가면 결국은 얘와 얘가 떨어져 있긴 했지만 H가 0 가면서 둘 다 A로 모이잖아. 떨어져 있는 게 A로 모였잖아. 그리고 그때 A 플러스 2H 빼기 A가 분모에 들어있잖아.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의미와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너도 A에서 미분계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이거 뭐야? A는 X제곱. 그럼 이게 뭐야? 델타 X. 얘가 뭐야? 델타 Y가 되겠지. 그럼 평균 변화 얼마 되니? X제곱 빼기 A분의 이때 함수값은 얼마니? FA가 될 거고 이때 함수값은 FX제곱이 되겠지. 그럼 FX제곱 빼기 F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이 A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되겠지. 그럼 리미트 X가 뭐여서 루트 A로 가까워지면 X제곱은 A로 가까워지겠죠. 그럼 뭐 X가 루트 A로 가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니까 떨어져 있던 X제곱과 A라는 점이 A라는 점으로 모였을 때 그때 분모에 X제곱 빼기 A가 있으니까 아 그럼 너도 뭐할 것 같다? A에서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도 결국 뭐야? 여기와 여기가 모양이 같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와 여기가 모양이 같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극한에 의해서 얘 둘이 같은 값으로 모이면 되는 거야. 그럼 미분계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으이씨 미안 2h를 어떻게 쓸 수 있어? a 플러스 2h 빼기 1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 모양이 같은 거고 여기와 여기 모양이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극한에 의해서 이 두 값이 하나의 값으로 모이면 미분계수 될 수 있는 거야. 꼭 저 식의 형태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식의 의미와 구조만 만족하시면 다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디에 할 거냐면 여기야. 53쪽부터 때문에 53쪽 빼 8번부터 나오거든. 보시면 자 리미트 이거 따로 쓸게. h가 0을 갈 때 h분의 fa 빼기 3h 빼기 f예요. 자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야. 보자. 의미부터 보자고요. 극한이야. 0 대입하니까 0분의 h로 하면 여기도 fA f니까 0분의 0거 극한이지. 그럼 미분계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처음 본 것처럼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얘와 얘가 한 점으로 모였어?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 a하고 a-3h는 다른 점이니까. 근데 h가 0으로 가면 둘 다 어디로 가니? a로 모이지. a로 모이잖아. 그럼 그게 미분계수가 되려면 마지막 조건 분모에 뭐가 와야 되니? 이 둘을 땡겨와야 된다며. 둘을 땡겨와야 된다며 분모. 그럼 여기서 이거 빼봐. a 마이너스 3h에서 a를 빼면 분모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얘가 와야지만 비로소 미분계수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h밖에 없지. 근데 마3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써주고 분모에 썼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왜 마3 곱했니? 여기에서 요걸 뺀 게 분모에 있어야지 그 미분계수로 볼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이만큼 뭐가 되지? 이만큼이. 미분계수만 좋겠잖아. 어디에서 미분계수야? 떨어져 있던 두 점이 A라는 점으로 모였기 때문에 A에서의 미분계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저 빨간색 부분은 F'A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3 F'A가 되겠다. 모양 맞추기야. 여기가 지금 차려. 밑에 한번 더 봐. 9번. 아이고. A씨 9번 자 F H가 0 할 때 FA 플러스 OH 빼기 FA 분모에는 H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A 플러스 OH랑 A는 서로 떨어져 있는 점인데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니까 A로 모였어요. 그럼 네가 미분계수 되려면 어떻게 되니? 분모에 누가 와야 된다? A 플러스 OH 빼기 A가 와야 된다고. 그럼 분모에 OH가 와야겠죠. 5가 없네. 5 곱해줘. 그럼 다시 이게 5 곱해주면 약분돼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만큼 뭐가 되고요? 이만큼 이제 뭐가 되고요? A에서 미분계수잖아. A에서 미분계수. 따라서 F 프라임 A가 될 거고. 근데 5가 생겼잖아. 5F 프라임 A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주고 미분계수는 말 안 했지만 극한값을 주고 저걸 미분계수 형태로 맞춰 나가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미분계수식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네. 10번. 10번 어때? 이거는 원래는 두 개로 쪼개야 돼. 봐봐요. 내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식을 다 써볼게 다시. H가 0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예요. 맞나요? 물론 여기는 꼭 H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2H면 2H고 3H면 3H가 되겠지. 방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H면 마이너스 H가 되는 거고요. 여기만 같으면 얼마든지는 뭐가 되니까 F'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꼬라지를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뒤에 FA가 아니고 FA 마이너스가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떡합니까? 자, 두 개를 쪼갠다고 했어요. 봐봐. F A 플러스 3H야. 그럼 이걸 보면 뒤에 일단 뭐가 와야겠어? FA가 와야겠죠. 무시나 그치? FA가 와야겠지. 그래서 빼기 FA가 없지만 FA 일단 써.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없던 걸 썼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한 번 다시 더해줘야지 없어지겠죠. 맞네? 그리고 원래 또 뭐 있었냐?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했잖아 이렇게. 이 녹색 부분을 추가를 해줬어. 왜? 미분계수 형태 만들려면 뒤에 빼기 F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고 다시 보니까 리미트 H가 이용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빼기 F이 돼. 맞나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F A 마이너스 H 빼기 F 여기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묶어서 이거. 그럼요. 자, 분모 H는 따로따로 볼 수 있으니까 따로 볼게. H분의 F A 더하기 3H 빼기 FA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H분의 F A 마이너스 H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됐나요? 됐지? 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하나 미분계수 만들어 볼게. H가 이용하니까 둘 다 A로 모였어. 그때 여기에서 그걸 뺀 거 3H가 분모해야 되니까 여기 3을 곱해 주시고 다시 여기다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뭐냐? H가 이용하면 A-H도 A로 올 거고 얘도 A로 가니까 둘이 A로 모였고요. 그럼 그때 요거 빼기 요거 얼마? 분모에 마이너스 H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가져오면 되겠죠. 플러스 받고 마이너스를 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요만큼이 F 프라임 A A에서 미분계수 형태를 만족하고 있잖아. F 프라임 A 곱하기 3 F 프라임 A 더하기 이것도 뭐야? A에서 미분계수 만족하고 있죠. F 프라임 A 합치면 얼마다? 4 F 프라임 A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두 개네, 그지? 근데 있잖아. 쌤 이렇게 안 풀 거야. 귀찮잖아. 아까 봐봐. 아까 그 이디언 따져보자. 미분계수 되려면 분명히 H형한 칸에서 둘이 어때? 한 점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고 그때 여기에서 이걸 빼면 공간 있으면 되겠지. 뺀 게. 그치? 그러면 완전한 미분계수 땜을 받기 때문에 여기 뭐야? 이 식 그대로 보세요. H형을 하면 A 플러스 3H도 어디로 가니? H형이 되면 A로 가겠죠. H형을 하면 A 마이너스 H도 어디로 가니? A로 가죠. 둘 다 결국 어디 모였어? A로 모였어. A로. 그럼 그때 분모에 뭐가 해야 된다고 했어? 여기서 이걸 땡겨와야 된다며. 여기서 이걸 빼야 된다며. A 플러스 3H 빼기 A 마이너스 H 봐요. A 플러스 3H 빼기 A 마이너스 H 하면 4H죠. 그 분모에 뭐가 해야 되니? 4H만 오면 미분계수가 될 수 있어요. 없는 사실은 100% 써야. 그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의미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니? F 프라임 A가 될 수 있을 거고 곱하기 4니까 똑같은 거잖아. 굳이 저거를 이 형태를 꼭 맞추겠다고 FA를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의미를 만족하면 되니까. 훨씬 빠르잖아요. 그치? 책들은 다 저렇게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어디냐? 숙제할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나중에 내가 실제에서 다 그렇게 풀 거니까. 11번도 보세요.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요. 항상 따져봐. 의미부터. 뭐부터 따졌니? H에 활용할 때 둘이 일단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냐고 확인하셔야 돼. 안 모이면 완전 꽝이야. H에 활용하면 둘 다 A로 모이지. 그지? A에서 미분계수가 될 준비가 됐어. 근데 뭘 만족해야 되니? 여기서 이걸 뺀게 분모 있어야 돼. 빼면 얼마니? 6H지. 그럼 6이 있으라는 거야. 곱하기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미분계수 됐으니까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곱하기 6이 있으니까 6이 F 프라임이가 되겠죠. 엄청 쉽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결국은 미분계수의 식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다. 그 형태로 맞춰 나가는 문제들이야. 근데 미분계수식이 안타깝게도 하나 더 있었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12번부터는 문제는 두 번째 식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야. 미리 또 써놓을게. 두 번째 식이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예요. 자, 이때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똑같아. 뭐 이 극한에서 둘 다 어디로 모이냐? A로 모이죠. 그때 요거 빼기 요거 분명히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꼭 x가 올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같은 모양 오면 되는 거고. 여기도 꼭 뭐가 제가 와야 된다는 거 없이 같은 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극한에서 둘이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어야지만 미분계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12번. 자, x가 2로 갑니다. 뭐야, 둘 다. 둘 다 2로 모이잖아. 네. 그럼 그때 분모에 뭐가 와야 되니? x 빼기 2가 있어야겠지. 근데 얘가 있네? 근데 가만 쳐다보니까 이 안에 x 빼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뭐 무슨 할 거야? x가 2로 와서. 아, 너 x 빼기도 있고요. 또 뭐도 있냐? 플러스. x 플러스도 있죠. 그럼 딱 빼. 왜? 얘가 필요한 게. 됐죠? 그럼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되니? f 프라임 2가 되겠죠. f 프라임 2가 되고 여기도 극한 취했으니까 x가 2로 가는 크니까 얼마 되겠어? 4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2가 되겠죠. 자, 무조건 바꾸는 아니고 항상 찍어 넣는 거야. 2로 가면 둘 다 2로 가. 2로, 근데 뭐야? 지금 2F 이거 또 어떡하지? 분명히 미분계수 되려면 fx 빼기 fa인데 fa가 아니고 이거가 있잖아. 자, 우리 앞에서 극한했지? 극한하면 잘못 하시는 대입부터 하라지 대입부터. 자, 분모 대입하면 얼마 되니? 0. 그럼 수를 말하면 분자도 뭐 돼야 되니? 0 되겠죠. 0 돼야 되니까 fx 아니지? 2로 가면 f2 빼기 2가 분자가 되면 그게 0 되겠죠. 따라서 f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f2로 써도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맞출 수 있겠네. x가 2로 가면 둘 다 2로 갔고 그때 분모에 x 빼기 2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x 빼기 2 보이잖아. 이 부분에서 쪼개면 되겠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그럼 나머지 근거지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그럼 얘가 정확하게 f 프라임 2가 될 거고요. 얘는 x가 2로 가면 4, 4, 4, 12, 12분의 1 f 프라임 2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어때? 조금 더 모양이 이상한 게 있죠. 14번에. 자, 얘는 또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좀 복잡해? 복잡해요. 좀 신경 써야겠다. 자, 일단 극한이니까 확인부터 하세요. 미국에서는 말 없잖아요. 그지? 아, 위에 조건 안 조건이. 위에 함수 fx에서 위에 조건 있어. 무슨 조건이냐? f2는 2고요. f 프라임 2는 4일 때. 다음 뭐였을까? 자, 이 품에서 보자. 일단 극한이니까 뭐야? 대입 하자. 분모 0. 분자 2 대입할게요. 2f2는 2 곱하기니까 4. x 2 들어가면 2f니까 이것이 뭐야? 4 빼기 4니까 0분의 0 끄르카네야. 그럼 0분의 0 끄르면 미분계수를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봐봐요. 이 모양이야. 어쩌지? 뭘 보면 할까? 2fx 이거 얼마야? f가 2잖아. 그지? 마이너스 2x 되는 거잖아. 미국에서 바꿀 생각했어. 그럼 뭐야? fx 다음에 뭐 와야 되니? f2가 와야겠죠. x 빼기 2니까 fx 빼기 f2가 와야겠죠. 없잖아. 아, 이게 있네. f2로 안 바꾸면 되나? 근데 저는 x가 곱해져 있는데? 무슨 나누나요? 아까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쓰라고. 왜? 쓴 다음에 다시 빼거나 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fx fx에 뭐 왔으면 좋겠다고요?
F2가 와야지 미분계수랑 짝꿍이잖아 이렇게. 필요한 거 갖다 썼어. 그럼 사실 얼마 쓴 거야? 이거 묶고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2F1을 쓴 거지.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되니? 플러스 2F2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빼기 얼마 있고요? 원래 쓴 거 2X 이렇게. 자 그럼 따로 보면 x-2분의 2 fx 빼기 f2가 될 거고 더하기 x-2분의 자 이거 보자 f2는 얼마야 결국은 2지 그럼 이거 얼마 되니 4가 되죠 그러면 4-2x가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이 정확하게 얼마야 f'2죠 앞에 2가 있네 앞쪽은 극한 가면 f'2, f'2가 될 거고요 뒤쪽은 2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0분의 6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약분해야지 여기 뭐 나오니?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뭐 남아? 마이너스 2가 남죠 이렇게 f'2가 4니까 8 빼기 2니까 답은 6 자 14번은 너무 힘들면 지금 넘어가셔도 돼 할만한 친구들 하시고요 여기까지 변형하는 거는 너무 힘들면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 하셔야 돼 기본 문제들이야 나중에는 됐지? 그래서 미분계수식 두 가지 형태를 다 머릿속에 숙지하시라고 했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니까 의미를 항상 확인하시라고 x가 1과는 칸이면 정역 둘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두 정역의 차가 분모에 있을 때 너는 F'A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만족하도록 적당하게 식을 변형해 주시면 얼마든지 미분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연습 테스트 좀 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미분계수 기하점이다 우빈아 미분계수의 기하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죠? 미분계수 기하점이 뭐라고? F'A는 A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냥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같은 말이나 무조건 벌써 박아두셔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는 뭘 가르쳐주는 거야? 미분계수를 주는 거야.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그러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 안 봐도 돼. 아니 나는 안 보겠지. 너는 틀어야겠지. 뭐 이거? 문제 봐. 이거 1번. 접선의 기울기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야?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지. 뭐 구하라는 얘기야? F'? 2 구하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는 곧 미분계수니까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F' 2하고 똑같은 걸 F'2를 구하세요 하는 거야. 그럼 F'2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로 쓸 수 있겠죠.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가 얼마? x제곱 f2는 인사 인수분해서 잡고 나면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만 남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요? 미분계수. 미분계수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 오케이? f'A는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니까 우리가 뭐야?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겠지. 한 점 있고 기울기 있으면 접선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함수 활용 가서 접선 가지고 조양식 또 문제를 다루게 되겠어. 그럼 7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좀 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준 건 우리한테 뭘 준 거야? 미분계수를 준 거야. 그치? 여기 보세요. y는 3x제곱 플러스 ax 위에 한 점 1,3 플러스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네가 될 때 a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 5로 나와 있지.
접선의 방정식이 B라는 얘기는 그때 접선의 비율가 5라는 얘기잖아.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1이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거잖아. 맞니? F 프라임을 구하는 거야 이거. 그럼 F 프라임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 됐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대신에 3x제곱 플러스 2x 빼기 f1은 얼마입니까? 3 플러스 a제곱이죠? 이 극한값 구한 게 얼마다는 얘기야? 결국 접선의 비율이 5가 된다는 얘기였죠. 그럼 이제 뭐야? 극한 문제 바뀌어버렸지?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말했잖아. 극한 미정계에서 하는 말 했지. 자 일단 대입하면 분모 어디니? 0이죠.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당연히 누구도 혼자도 0으로 가야 해요. 그럼 대입해보니까 그거 0 되네. 에이 없는 거 없네. 그럼 결국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의 극한값 구하는 데 바뀌었지.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 우리? 인수분해 후 약분이지. 까먹었나? 0분의 0꼴의 극한은 약분하는 거잖아. 분모분자 0 되게 하는 거를 인수분해해서 루트 있으면 비교해서 약분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보자. 분자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돼? 당연히 인수분해 돼야지. 왜? 1 넣어서 0 됐으니까 x-1을 가지고 있겠죠. 그치? 아닌가? 1, 3 이게 뭐야? 3 플러스 a 곱하기 1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돼. 대각선 곱해서 합이 a가 되려면 찍 곱해서 a가 되려면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1 곱하면 3 플러스 a 1 곱하면 마3 합치면 a만 남겠네. 됐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x-1 얼마 되니? 3x 플러스 3 플러스 a 이거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0분의 약분했어. 약분됐으니까 이제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그게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을 거야. 극한 모함이 계속 문제 있다고. 극한 못하면 계속 문제 있다고. 어차피 미분계수는 무슨 꼴이니까 0분의 0분의 극한이니까 극한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없앤다고 그랬나? 아니 하나만 더 없앨게. 미안.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55쪽 보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도 있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 지금 뭐니? f'1이 마이너스 플러스 5라는 얘기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5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하냐면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불러. 즉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있는 거겠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한다는 의미야. 그러면 그 미분 가능성과 연속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자 이거 보자. 결론부터다.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a에서 저절로 연속이 저절로 보장이 된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하면 저절로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온다는 거야. 간단히 정리해볼게. 자 리미트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모가 뭐니? 알파로 쓰면 하는데 분모가 확실하게 0이지. 그럼 분자도 이제 0으로 가야겠지.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의 극한값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0분의 9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극한 취할 때 연속이고 이거 뭐야? 극한 존재하고 존재하는 함수라면 리미트 얘랑 같다고 할 수 있겠네. 얘의 극한값이 얘랑 같아야지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A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극한값이 같아. 바로 지난번에 배운 연속의 정의지. 연속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 미분가능, 연속인지 몰랐는데 미분가능하다는 조건부터 결국은 둘이 연속이 된다는 걸 끝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A에서 미분가능하면 무조건 A에서 뭐야? 저절로 연속임이 보장이 된다. 자, 정리는 기억 안 하셔도 돼.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자, 미분가능하면 뭡니까? 저절로 연속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A에서 미분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왜 돼? 연속 따로 붙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미분가능하다만 말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읽으면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하구나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연속이 보장. 그런데 있잖아.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라고 해서 저절로 미분가능하지 않다고. 연속이라고 해서 저절로 미분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또 힘들신데. 자, 미분계수가 되게 짧게 하기 참 힘들다. 이 극한값이 수렴할 때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거를 A에서 미분계수로 본다는 게. 근데 우리 봐봐. 앞에 함수의 극한할 때 함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A로 할 때 극한이 수렴하려면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수렴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을 따로 구했을 때 둘이 어떻게 나온다는 뜻이야? 얘들이 같게 나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 하나의 극한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들이 같아. 그래야지 미분 가능해. 근데 모든 함수가 항상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냐 이거야. 얘를 편의상 우리가 좌미분계수 불러. 미분계수인데 좌극한이면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우극한이죠. 그래서 특별히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분류하는데 결국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A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밖에 나와야 된다고. 근데 모든 함수가 그게 다 같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봐봐요.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함수 얘기잖아. A 잡을게. 아까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A로 갈 때 좌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A로 계속 당겨봐.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생겼지. 점점 얘를 당겨오면 이를 당겨오겠지. 우미분계수는 A보다 큰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챙겨봐봐. 자, 접선의 기울기 이런 쪽에 변하겠지. 이렇게 변하지만 결국 A에서 불어 어떻게 되지?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가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A로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A에서 어떻게 돼? 둘이 같은 데로 모이겠죠. 그래서 너는 A에서 뭐야? 미분 가는 거야.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는 거야. 근데 자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봐. 이런 함수 생각해봐. 자 얘가 A야. A에서의 좌미분계수 한번 봐봐요. 왼쪽 편에서 접선의 기울기 쫙 짜고 쫙. 그럼 A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지막에. 맞냐? A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 한번 찾아봐.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꺼. 마지막에 그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주고 얘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어줘. 둘이 같나요 다르나? 다르죠. 다르죠. 미분 돼 안 돼? 안 돼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 존재 안 해요.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됐죠? 자 왼쪽에서 좌미분계수 계속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계속 당겨봐. 그치? 마지막에 같아잖아. 다르지? 달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달라.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의 특징은 미분 가능한 점의 특징은 이거야.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다르다가 여기 오면서 같아진다는 얘기는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들이야?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미분이 강해진 거야. 여기 봐. 왼쪽에 다가오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변해갖고 오른쪽에서 처음엔 다르지만 결국 같은 값으로 모이겠죠. 왜? 그래프 모양이 매끄러우니까. 근데 지금 안 되는 거 두 개 들어봤지? 안 되는 두 개는 어때? 이 점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때? 뾰족하지 그치? 뾰족해.
뾰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즉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곳은 다 미분이 안 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 편하게.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우리가 확실하게 찾는 거는 어떤 점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저절로 뭐가 된다? 연속임이 보장된다. 근데 그 영은 성립하지 않아요. 연속이라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아니야. 지금 이 그래프도 어때? 연속이잖아. 그래프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잖아. 연속이지만 뭐가 생겼기 때문에 뾰족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들은 뭐가 된다? 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연속이라 해서 다 미분되는 건 아니다. 뾰족해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불연속이라면 어떻게 했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 대우는 뭐야? 둘 다 부정해서 가진 결론을 바꾸는 거잖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의 대우는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다 했지.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연속의 함수 안에는 무조건 미분되는 게 아니야. 연속의 함수 안에는 이것처럼 미분이 되는 함수도 있고 미분이 안 되는 함수도 섞여 있어요. 근데 불연속의 함수는 절대로 미분이 안 돼. 준비돼? 불연속의 함수는 절대 미분 불가능함. 연속의 함수에는 미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음. 미분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래프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부분은 미분됩니다. 미분 안 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져요. 뾰족하게 만들고 있는 데는 뾰족한 게 꼭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한 것뿐만 아니고 매끄럽지 않으면 더 뾰족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면 여기가 매끄럽게 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도 뾰족한 점이야.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이것도 말이잖아. 곡선이랑 직선을 만나도 봐봐요.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2차 함수를 저 땅에 잘라서 여기다가 꼭 직선을 갖다 붙여 이렇게. 그럼 이게 정말 무난 없이 이렇게 반만에 가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 나갈 수 있겠지. 이건 뾰족한 아니야. 미분 가능하다 여기서. 근데 2차 함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직선 만들 수 있겠지. 그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점이 뾰족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확실하게 누구보다 뾰족하잖아. 근데 이제 곡선과 곡선이 만나거나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뾰족점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뾰족점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은 뾰족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 그럼 그럴 때는 뭘로 파야 돼? 어쩔 수 없이 우후 미분계수 따로따로 구해서 확인하셔야 돼. 그 뒤에서 볼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확실한 거는 식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근데 일단 확실하게 눈에 띄는 뾰족점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바로 밑에 볼게요. A에서 미분 가능한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 자, 이거 어디야? 항수함수지. A에서 미분 가능하니? 일단 연속이지. 뾰족하니? 매끄럽게 해져 있니? 매끄럽게 해져 있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합니다. 얘는 A에서 구멍이 빵 뚫려 있지. 불연속이지. 함수값이 없잖아. 끊어져 있잖아. 불연속이면 자동적으로 미분이 안 됩니다. 그지? 3번은 자, 연속은 연속이야. 근데 분명히 그래프 어때? A에서 뾰족하지. 뾰족하니까 너는 연속이지만 미분 안 됩니다. 4번은요? 안 돼요. 뾰족하죠. 그치? 연속이지만 미분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오른쪽에도 그래프 보시면 자, 1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아니요. 1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뾰족하지. 그치? 좌미분 배수는 0인데 왼쪽에서는 좌미분배수는 우변배수는 지금 결국에 있잖아. 그치? 미분 불가능해. 0에서는 미분 가능합니까?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안 되죠. 그래서 아니구나. XFX구나. 이거라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XFX는 적당히 끊지 못하겠네. 밑에 거는 두 개는 6번, 7번 하지 마. 알겠니? 저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얘기 피피 들어간다. 자, 8번도 보세요.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어딨니? 여기는 뾰족점이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4는 불연속이니까 안 돼요.
마이너스 4와 4 두 군데서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금방 찾겠죠, 그래프 있으면. 그럼 그래프가 없을 때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옆에 11번 보세요. 이 함수가 fx가 이렇게 줬을 때 0에서 연속순간 미분 가능성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치? 12번 볼까? 그래프를 그렸어도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봐봐. 12번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0보다 큰 같은 때는 x제곱.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걸 어디만? 0보다 큰 같은 쪽이면 이만큼 그려야 되는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0이야. 이 그래프. 그럼 봐봐. 이쪽에서는 미분 다 되겠죠. 0이랑 상수함수니까. 그 다음에 x제곱. 이쪽도 몇 개로 끼어져 있으니까 미분 다 되겠죠. 그럼 어디만 궁금한 거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0에서만 궁금한 거지. 0에서 과연 미분이 될까 안 돼? 그러면 확실한 거는 연속이야. 그래프 그려보니까. 연속은 연속이야. 그럼 미분 가능할까? 느낌 어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될 것 같아 진짜? 곡선이고 직선이 만났는데 이게 뾰족하게 만나지 않을까? 매끄럽게 만날까? 그래 애매할 때는 뭐 한다? 직접 그거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확실한 거 좌미분계수는 얼마겠어? 왼쪽 접선 비율 목표도 없지. 좌미분 얼마니? 왼쪽 편에서 오는 접선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접선의 이용이 계속 얼마니? 0이잖아. 네. 좌미분계수 0이야. 그럼 우미분계수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쓸게. 리미트 요 함수 가지고 미분계수 구하시면 돼. 어디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맞나요? 뭐분의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을 쓰면 되겠지. 이게 미분계수였잖아. 근데 우미분계수니까 x가 0으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가겠어?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 취하시면 되겠지. 맞나요? 우미분계수니까 x를 1쪽 갖다 놓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접선이 만들어지니까. 자, 보여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분모 x분의 fx만 남으니까 얼마나? x제곱이죠. 약분택 치면 x만 남고 x가 0 하니까 그걸 어디다 나가겠죠. 아, 구해보니까 우비분계수 얼마나? 0으로 나오네. 식으로 구해보니까 0 나오네. 따라서 좌미분 우비분이 같네. 같으니까 뭐야? 0에서 미분이 가능하구나. 저 x분의 x 뭐라고 h라고 쓰신 거예요? x분의 x제곱. 제곱이요. 제곱인데 2약분했어. x 하나. 아. 함수가 x제곱이니까 fx 대신에 x제곱 쓰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지금까지 미분계수 이렇게 힘들게 보였지만 조금 쉬었다가 할 거는 도함수에서 그냥 바로 그냥 미분계수 금방 나와. 그래서 그 쉬운 것들을 할 테니까 어려운 거 끝났어요? 쉬운 것만 남았어. 조금 쉬었다가 쉬운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해주세요.